안녕하세요. 오비스트의 이춘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안부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 규제 대책이 또 어제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떨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요자를 위한 실제 거주할 집이 아니면 사지 말고 또 팔아라 라는 요점이 들어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어려우게 시작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새로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계획을 좀 수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차례차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나온 규제 대책을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지금 갭 투자하고 다주택자 투기 수요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출이 오늘 날짜로 12월 17일 날짜로 이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투기 대출 수요 규제 강화가 되어 있는데 9억 초과 LTV 강화,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1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였죠. 그리고 주담대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서 구입용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그리고 부동산 임대료 RTI 강화, 그리고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이면서도 내가 미리 집을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치 않겠다라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의 매매 가격이나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강동구 이런 지역을 다 봤을 때 대부분 신축에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가격들이 15억대 이상 형성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새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불가능해졌다. 실거주하면서 우리가 그 주택을 매수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내 곧 실거주하는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내가 나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살 거야, 혹은 내가 저 지역에 가서 나중에 살 거야 해서 미리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대책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 부담 강화, 양도소득세의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유 부담은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을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더 이제 많이 해서 이제 보유하지 않도록 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양도세 제도 보완, 1주택자가 장특공을 할 때 거주 요건을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2년 자기가 1주택자이면서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거주 여건을 채워야만 장특공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유리하고요. 이제 새로 매수해서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해서 1세대 1주택으로서 혜택을 보려고 준비했던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의 전입 요건을 추가해서 이게 가장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일시적인 2주택의 구간을 짧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를 했죠. 이제 서울 전체 지역과 이제 추가되는 지역, 수도권 지역에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우리가 보통 살고 싶은 곳, 그리고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으로 보면 청약 시장은 이제 광풍이 불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에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전셋값은 계속 고공행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를 해서
이제 30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으나 실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이제 그 신도시들을 만드는데 과정이 계속 험난하고 기존에 그 땅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연 정부의 지금 계획대로 진행할지는 의문이고요. 전체적인 지금 이번 규제 대책이 나온 것을 보면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규제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 규제는 풀어주지 않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과연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추진이 될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지자체들이 또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가 사실 문제가 많아요. 어떤 하나를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행정 절차가 그렇게 쉽고 빠르게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예를 들면 잠실 5단지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요건을 다 충족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도 답이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 30만 호 공급이 과연 이 정부의 뜻대로 진행될 것인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제 대책의 가장 강력한 것은 대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매가 워낙 그냥 한 지역을 숨 막히게 뚜껑을 닫아버리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투기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주택 LTV 담보 인정 비율을 40% 적용하던 거를 이하를 40% 적용하고 초과분을 20%만 적용해서 기존의 14억 원의 그 주택을 매수할 때 우리가 40%를 적용하면 약 5억 6천만 원을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개선된 내용으로 보면 대책에 나온 거 보면 9억 원까지는 40%, 그 다음에 5억 원에 대해서 20%를 적용받으면 실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담보가 4억 6천, 담보대출이 4억 6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부담으로 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지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큰 규모의 집을 큰 금액의 규모의 집을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더 지금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초고가 15억 초과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금지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년 6월까지 그 10년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하고 중과세도 배제해 준다라는 게 지금 이제 퇴로를 열어줬다고는 하는데요. 사실상 그러면 강남에서는 집을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골라서 아주 좋은 주택만을 매입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억 이상에 대한 구입 주담대 금지는 강남권의 주택 또 마용성까지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택이 조금 더 오르면 매도하시려고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이주택이라서 내가 지금 갈아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를 이제 2년 안에 매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제값을 주고 팔 수 있을런지는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몸이 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이주택이라서 그 유예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주택을 제대로 매도하고 넘어갈 수 있을런지가 참 고민이고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 지금 9억까지만 대출이 40% 되고 그리고 9억 너머에서는 20%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14억 미만의 대출 14억 미만의 아파트를 매입하면 되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돈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 커다란 이게 이제 결국엔 강남권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용성이라든가
2차적인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움직임이 커지고 이게 점점 퍼지면서 내려가는 거라고 봤을 때 지금 강남권에서 이렇게 매도가 안 되고 길이 막혀버린다면 이 나머지 지역들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용성이라든가 새 주택, 신축 위주의 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조정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오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퇴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내년 6월까지 집을 팔아라.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규제가 아주 강하게 지금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는 1주택 세대가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 9억 원 초과를 구입하는 경우는 2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었는데요. 지금 바뀐 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고 무주택 세대가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1년 내에 전입하는 거. 문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이라는 겁니다. 네. 사실 9억이라는 주택은 서울의 중위권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위권 가격을 우리가 보통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주택보다 좀 더 나은 주택을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내가 1년 내에 전입할 수 없다면 사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를 보면 이게 정상적인 규제인가 라는 의문이 들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주의 자유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내가 여기에 살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다른 곳에 살다가 또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세입자나 세입자의 지금 상황이나 내 상황이 다 달라서 이거를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렇게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독단적인 규제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보유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택을 매입하지 말아라 라는 그 지금 규제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제고해서 지금 부동산 세율의 인상을 0.1%에서 0.3%, 3주택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0.2에서 0.8%로 지금 그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2주택자 세액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지금 확대하는 것을 규제책으로 이번 규제책에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대상자들이 강남이나 서초, 송파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용산이나 이렇게 이제 가격이 비싼 지역에 모여 있고 최근에는 이제 마포나 성동구 이런 쪽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주택을 이제 2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보유했을 때는 보유세를 강화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누가 그 주택을 받을 수 있겠고 지금 15억 이상은 담보대출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정부의 규제책은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전화는 다주택자 분의 전화였는데 지금 뭐 혹시 이걸 팔아줄 수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무슨 재주로 팔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15억 이상은 대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이렇게 강화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팔아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기는 굉장히 편해요. 그럼 가격 내리면 팔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장기 보유하시거나 연령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 대부분 이것도 또한 강남권에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을
지금 현재 고령자 공제율이 나이에 따라서 60에서 65세는 10%인데 20%로 더 확대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5세에서 70세는 이제 30%로, 그 다음에 70세 이상은 40%로 해서 이 이제 공제를 더 그 종부세의 공제를 이제 높여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보유했을 때 20%, 그 다음에 10년에서 15년 했을 때 40%로, 15년 했을 때는 50%로 해서 합계 고령자의 공제 한도를 80%까지 하니까 굉장히 내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하고 이 법 개정은 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고 오래 보유하고 내가 여기 정들고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떠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 분합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참고하셔서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은 거를 조금 낮추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만 실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세를 주거나 세를 주어도 10년 동안 보유를 하면 2년 실거주하고 10년 동안 보유하면 80%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21년 지금 현재 21년 1월 양도분부터 내후년 1월이 되겠네요. 지금 연 8%의 공제율에 보유기간이 연 4%, 그 다음에 거주기간이 연 4%로 해서 한 집에서 오래 살아라. 결론은 이사 가지 말아라. 네, 라는 거죠. 지금 이사 관련 업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정권에서는 정부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공인중개사 분들도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사 업체나 뭐 인테리어 업체나 뭐 다른 분들도 이사를 가야지 새로운 일들이 창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되면 주택 보유 기간을 결국에는 4% 해야지 10년 이상을 그 한 집에서 살아야만 우리가 40% 감면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다주택자는 이거는 30% 공제하는 거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결국에는 거주 기간만 채웠을 때는 40% 감면만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장특공이 완전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사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법 개정 후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몇 년 살았나? 여기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몇 년 살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말 강력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규제책의 주택담보대출 강화, 그 다음에 이 지금 거주요건 강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보유세 강화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전적으로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그 규제 대책을 쭉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들 한 곳에만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9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거주요건 2년을 충족시켜야만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는 1세대 1주택인데 뭐 서울에 투자하고 거주요건을 못 채우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거야 라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들어간다는 거. 지금 입주권까지는 주택수에 들어갔었는데 분양권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양권 투자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세대원에, 그러니까 한 집에 뭐 엄마, 아빠, 뭐 아이들 있다면 성인인데 한 집에 있는데 만약에 자녀분이 분양권에 당첨이 돼서 뭐 있다면 양도를 기준 시점으로 했을 때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내후년 1월 1일부터 지금 적용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또 이번에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지금 1년 미만이 40에서 50,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에선 40%로 지금 개선이 돼가지고요. 세금이 여기 기본세율에서 40%로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분양권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주택을 짧게 보유하고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짧게 보유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이제 세금 면에서 이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세금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취등록세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거래 비용을 엄청나게 하고 보유 비용도 계속 많게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양도세 부분 이것까지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이 무거우면 파세요 라고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이거를 열어줬죠. 현재는 다주택제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지금 적용시켜서 이걸 시한은 오늘부터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지금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 규제, 대출 규제로 꽉꽉 묶어놓고 팔아라. 안 팔립니다, 여러분들. 예, 어떤 분들이 집을 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은데 일단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지금 이 규제책이 나와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 이 15억에는 대출이 제로. 한 푼도 나오지 않고 9억까지는 이거 대출도 더 줄어든 상태에서 과연 어느 사람들이 이 주택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6개월이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계절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될 수 없는 상황에다가 지금 총체적인 규제 대책이 한꺼번에 나온 상황에서 6개월의 시간을 주고 매도해라? 이거는 거의 이분들이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이 규제책으로서는 기간이 너무 짧다. 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 기간 내에 소화를 못 시키거나 매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게 저희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강남 죽이기에 아주 올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하는데요. 이제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를 됐고요. 지금 여기 증빙 자료를 지금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강남에 거래도 안 될 것 같지만 9억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함께 신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득 금액 증명원, 현금 금융기관 예금, 증빙 예적금 잔고, 임대 보증금, 그리고 분양권 전매 예외 증빙 서류 등 이렇게 해서 증빙 자료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그 몸을 꽁꽁 묶어놓고, 몸을 꽁꽁 묶어놓고 거기다가 지금 입도 막고 코도 막고 이렇게 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면 지금 뭐 자금 조달 계획에 문제가 없으면 당신들이 뭐가 문제야?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지금 대출 틀어막고 그리고 다주택자 세제 혜택 줄 테니까 팔아. 하지만 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의 증빙 자료 제출 같은 걸로 더
어떻게 보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 이거는 주택 거래를 아예 하지 말아라 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지역에 대해서는 더 거론을 안 했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지역보다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지역을 보면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야 되는 시점에서 더 옥죄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더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걸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기다려 봐야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네, 기다려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과연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주택,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비스무리한 주택이라도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청약 가점이 지금 뭐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택을 내가 새 주택이나 아니면 좋은 주택을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거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30만 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뭐 기다려 봐야죠. 이것도 다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세값 상승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세 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은 나오겠죠. 하지만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묶였다라는 것이 정말 제가 오늘 흥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의 주택 시장이 당분간 꽁꽁 얼어붙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도 투자처를 분명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들은 찾아내겠지요. 근데 당분간은 쉽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여러 개를 갖고 있거나 혹시는 일시적인 이주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다 나열을 해보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매도를 하고, 합리적으로 임대사업자를 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도할 수 있다면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는 앞으로 투자 가치도 좋고 많이 보유할수록 좋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유하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상 증여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셋값도 상승이 계속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약은 정말 꿈꾼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약은 정말 오랫동안 무주택을 보유하고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만 가능한 거라고 봤을 때 30대나 40대 집 장만은 굉장히 요원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요. 여러분들 투자금이 작다고 해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과연 내 주택을 다음번에 누군가 받아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서울 중심에 주택시장이 얼기 시작하면은요, 그 영향은 전국으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가 어떤 노선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깊게 하시고, 그리고 숨고르기를 하신 다음에 움직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이번 일주일 내내 깊은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주택을 저희 이제 오비스트에서 이제 저희 추천으로 많이 투자들을 하시고 지금 갖고 계신데, 그분들을 또 어떻게 손해가 덜 가게, 또 혹은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 저희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깊은 고민에 빠질 거고, 또한 많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시고 계신 주택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제가 이번 주에 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궁금하신 거는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 모레 또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셔서 서로 의견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답한 심정을 지금 유튜브로 촬영해 보았습니다.